제 시간은 사실 그냥 좀 일방적인 것보단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원래 가져가려고 항상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좀 그래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뭐 한두 분 정도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첫 번째로 각자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제 큰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서로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다 각자 개개인의 그런 집에서 또 이렇게 강의 듣고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뭐 식습관이라던가 그런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다 이제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우리는 받는 존재다 보니까 좀 러닝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던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저희 러닝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개개인마다 이제 크루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일어나는, 물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저 또한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세부적인 첫 번째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타인의 삶에 대한 그런 존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에서 또 만난 사이고 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그런 사소한 오해들로 인해서 뭐 이제 러닝 활동이라던가 크루 내나 뭐 사회 내에서 좀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죠. 뭐 흔히 말해 구설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땐 다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평가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저희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이제 활동하다 보면 다 개개인마다 태어난 시기가 있으시잖아요. 뭐 생일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매달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러닝 관련해서 매달 최소 한 3명에서 5명들은 생일자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을 어느 선까지 내가 챙겨야 되나.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고 이 사람들의 취향도 잘 모르고 러닝만 같이 했지 뭘 좋아할지 해서 반대로 한번 제가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기프티콘 맞죠? 예, 그래서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카카오톡을 통해서 손쉽게 좀 선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날 박스 그 뜯는 시간만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선물의 그런 가치보다 그 포장이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 생각은 없진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했던 것들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박스를 하나 뜯을 때마다 이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쓰레기들 또 분리수거 또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이게 뭐 택배로 전달되는 그런 기프티콘이 아니라 그냥 쿠폰 형태의 그런 기프티콘이나 이런 마음으로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최근에 또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상품권 같은 것들을 받으신 분들 보면은 이게 꼭 백화점을 가야지만 그 모바일 상품권이 백화점을 방문해야지만 교환이 되는 그런 기프티콘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번 그 장소에 한번 가보면 그렇게 밖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은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아, 무슨 이거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오프라인에서 교환을 해가지고 그것도 백화점에서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는 사람 마음과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좀 다를 수 있다. 색깔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느 선까지 챙겨야 되고 선물의 가격은 또 얼마나 해야지 이 사람이 부담 갖지 않을까. 물론 뭐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이게 반대로 또 상대방의 생일이 돌아왔을 때 이거를 또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무슨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또 이게 들다 보니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했던 건데 받으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한번 뭔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문제 삼아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 좀 뭔가 편한 선물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나의 마음을 그냥 온전히 전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뭐 그 금액이나 이런 크기가 아니라 그런 상대방의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 중요한 선물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어, 나는 마음 써서 표현을 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좀 부담을 너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뭔가 괜히 말로만 하면은 이렇게 부족할 것 같고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 힐링 파트 쪽을 다루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을까 하는 부분 많이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상이해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뭐 이게 알지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 좀 긁어드리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보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루기 전에 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무작위로 좀 드려도 될까요? 영민 씨부터 일단 뭐 항상 저희 잘 참여해주고 계신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민 씨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데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걸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영민 씨? 네. 저는, 어, 지금 그냥 떠오르는 거는 뭐에 당첨됐을 때? 그냥 예를 뭐, 들면 뭐, 음, 사소한 이벤트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에서 뭐, 갑자기 반차 이벤트 해가지고, 뭐, 반차 요거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제가 걸려가지고 반차를 못 받는다거나, 뭐, 음, 이런 이벤트에서 당첨됐을 때, 그런 거. 그래서,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영호 씨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씨도 항상 잘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가장 행복함을 느꼈을 때가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또 어떤 이슈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행복했을 때, 네. 저도 뭐 영민 씨처럼 뭐 당첨됐을 때, 음, 제가 그 10월 네. 16일부터 네. 22일까지 코리아 둘레길을 가고 왔어요. 네네. 근데 그 원래 제가 저 정도의 그 이력이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네, 좀 속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음, 그 이게 일정이 좀 바뀌면서 이제 원래 네, 됐던 사람들이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음, 제가 후보에 올라와서 이제 그 갈 수 있냐고 연락 받았을 때, 음, 당연히 갈 수 있다고. 그때가 좀 음. 최근에 가장 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반전이 있네요. 그런 좀 아, 뭔가 한번 이렇게 안 됐다가 네, 연락을 다시 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뜻밖의 그런 좋은 소식을 또 들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호근 씨나 저기 선녀 씨나 리현 씨, 성근 씨 중에 한 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지금 카메라를 다 꺼놓으셔가지고 자리에 계시는지 사실 이거 의문이긴 한데 오징어 자리 게임 보러 가신 비우시고 거 아니죠? 네, 리현 씨 카메라 켜주셨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마이크 켜주시고 상당히 미인이신데. 아니, 어, 어제 썼던 행복한 일 네, 중에서 네. 내일 달릴 이유가 생겨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거든요. 음, 네, 네, 감성이 아주. 최근에는 달리는 게 좀 귀찮고 그 오하론 인증도 조금 밀려 있고 했는데 다시 주말 동안 마인드 리셋을 해서 달릴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어제 동안에는 제일 행복했던 이유였네요. 음,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선녀님 카메라 잠깐 켜주셨었는데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제가 지금 조카랑 음. 같이 있어서 뭐래 아, 말하기가 좀 네. 힘들어요. 아유, 네, 그럴 수 있죠. 안녕. 아이고. 안녕. 헬로, 몇 그라시아. 학년이에요? 응? 4학년? 5학년, 저 6학년? 6학년? 아, 여섯 2죠, 살이요. 6살? 6. 6살. 아, 아니, 다 깜짝 컸네. 놀랐네. 요즘, 6살이면 다 컸네. 다 컸지 요즘 뭐. 아이들이 저렇게 빨리 크나 응. 했는데, 키 아무튼. 엄청 크다. 삼촌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럼 저기, 행복이죠, 그쵸?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근 씨나 저기, 성근 씨 중에 한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술 드시러 가신 거 아니시고? 어, 넷플릭스 진짜 잡아냅니다, 제가. 아무튼, 이쯤에서 좀 저희 정리를 하고 피드백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요즘에 상당히 좀 루즈해지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장되는 코로나 이런 4단계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치고 이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더 지치잖아요. 그래서 누적 피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러닝도 이제 또 비슷하는데 그런 피로도를 좀 어느 정도 중간중간 한 번씩 풀어주는 그런 마음의 그런 피로도를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그 로또에 예를 들어서 뭐 당첨되신 분들 뭐 저는 물론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당첨되신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큰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다지 이렇게 행복의 만족도? 자기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신다고 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그 순간은 그 제로였던 상태에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단면적으로 보면. 그 순간에는 엄청 큰 돈이 한 번에 생겼기 때문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됐어요. 잔고가. 그거는 생각보다 그 처음에 100만 원을 가졌을 때 그 기분보다 200만 원이 됐을 때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거에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런 큰 행복이 가져다 주는 것들의 크기가
생각보다 우리한테 주는 그런 행복에 대한 크기가 적다라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큰 행복의 크기보다 그 빈도가 많을 때 저희는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그 일상 속에서 뭐 힘든 일이 많겠지만 작게 작게 이제 찾아오는 그런 즐거움이라던가 그런 소식들이라던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행복을 느낄 때 저희가 뭐 인지할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몸에서 이제 심적으로 또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더 그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가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누적되는 양의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해요. 무뎌진다라는 거죠, 감각이.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또 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 그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운동하시는 분은 좀 연습했더니 기량이 향상됐어. 조금 더 했더니 더 향상되는 걸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성취감에 다다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도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무기력함을 느끼고 부상을 얻게 되고 더 큰 거를 원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러닝에서도 본인의 러닝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무에서 유가 생길 때 그 행복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레벨이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자꾸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찾게 되고 재미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의 그런 한 분야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할 때 러닝이라고 치면 이거를 자꾸 자기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기보다는 그런 다른 쪽에서 러닝의 재미를 찾아보시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또 부상이랑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뛰고 뭔가 러닝을 포함해서 그런 인생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얻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런 행복의 빈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생일 선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크기보다는 그 마음의 빈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일주일에 뭐 카톡으로는 엄청 많이 저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몇 번이나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로 뭐 이렇게 소식 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우리 현 시대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피드백, 그런 좋아요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좋아요 개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좀 위험한 그 좀 착각에 좀 빠져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랑 숫자의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 이거는 큰 위험한 수준의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가 사람을 죽였대 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은 왜 그랬대?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표현 하나만 바꿔도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사람을 죽였대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살인자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경계심이 먼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저희가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표현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런 단어 선택이라던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용건을 대부분 보시면 용건이 있어서 저희는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저희 용건만 간단히라는 이렇게 좀 저희 세대 분들이면 이해하실 텐데 용건만 간단히라는 좀 어려운 시대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통화하시면 무제한 통화가 되는 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터지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전달할 때 용건보다는 그런 안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전에 한번 좀 설명을 덜 하고 간 게 있는데, 저희 나라는, 월급으로 대부분 받죠. 그 일을 회사를 다니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주급 단위로 이제 급여를 받는다고 해요. 그 차이점을 뭔가 하고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어, 그 빈도인 거죠, 결국에는. 유럽 분들은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주급 단위로 형성이 좀 됐다라고 하시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정착이 된 게, 월 단위로 금액이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뭐 400만, 5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빈도로 급여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크다라는 부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 분들이 상당히 엘리트하고 좀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타국보다 강하고 좀 크다라는 걸 또 그런 지표에서 좀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급으로 받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주 단위로 행복을 느껴야지만 본인들이 이제 뭐 삶의 만족도라든가 질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만큼 짧은 거예요. 그 참아낼 수 있는 주기가. 그러니까 주급으로 돈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 분들이 아 이게 되게 강한 그런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 또한 월급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빈도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10원짜리를 매일 그럼 주면 되지 않겠느냐. 빈도가 많으니까. 이게 요걸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부킹 금액이라고 또 있는데 어 우리가 부킹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첩에 돈 나간 거에 대해 지출에 대해서 지출 계획서 같은 걸 쓸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얼마 썼다는 건데 사실 10원 단위 같은 경우는 절삭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기재되어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00원 단위든 10,000원 단위가 됐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빈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런 걸 좀 갖고 계시면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그런 빈도수를 좀 많이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용건 없는 연락,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습관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갖고 왔는데 어,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후근 씨 스피커가 켜져 있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용건 없는 연락을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이 됐든 최근에 이제 또 추석 연휴라서 가족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음이 내켜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메신저라던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전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또한 또 그렇고, 음, 용건만 묻고, 예를 들면은 뭐, 재민코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저희 흔히들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나요, 보통? 아, 네,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어쩐 일이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용건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그런 어떻게 보면 전화 예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용건 없이 그냥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수도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용건이 있어서 전화했겠구나라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재미 코치님이 어떻게 요즘 별일 없죠? 잘 지내시죠? 하고 연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 예, 예, 대답을 하고 나서도, 아, 근데 어떤 일로 또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되물어보는 그런 우리 통화하면서 그런 습관들이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안타깝다. 용건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좀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한 번씩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러닝 이제 크루장을 제가 맡고 있는 크루가 있는데 재빈 코치님이든 저희 수정 코치님이든 하늘 코치님이든 이렇게 저는 운전을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요. 외근도 많고 하다 보면 보통 언제 용건 없이 연락을 하냐?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친구의 사는 주거지 주변을 지나갈 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아,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전화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 그냥 카카오톡으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전화로 안부 한 번씩 물어보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한테 그렇게 한번 용건 없이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데, 좀, 어떤 일이세요 하고 뭐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이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보고 싶고, 같이 뛰고 싶고 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활동, 잘하는 거 잘 보고 있다. 이런 별말 아닌데도 좀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봤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누군가에게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빈도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의 빈도가. 그래서, 이게 참 따뜻해지는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참 너무 저 자신한테 참,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은 다, 마음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디 가다가 그 지역에 누가 살거나 예전에 친했던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뭐 전화해보면, 용건 없이 한 번씩 잘 지내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각자의 삶이었는데, 우리 개개인별로 다 하시는 일도 다르고, 요즘에 뭐, 안 힘드신 분들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번씩 이제 목소리 듣고 좀 서로서로에게 그런 행복의 빈도를 하나씩 더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제가 좀 오늘은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오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급하게. 오늘, 오바. 이렇게 선녀님하고 리언님하고 이렇게 다, 아까 잠깐이었지만, 호구님, 아, 성근님 얼굴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리언님은 인터스텔라 느낌으로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나사에서 근무하시면 예. 나사에서 항공우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 우주까지 가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 아, 해주시고 수업에 우주정거장에서 참여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네, 선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피드백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못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